오늘 발제해 주실 분은 희망연대 노조 나눔연대 사업장을 맡고 계신 우리 김진호 동지가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발제 내용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이제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케이블 방송 노동자를 취득해 그 대상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그 조직투쟁 배경과 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그 희망연대 노조는 2009년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지역 일반 노조로 서울 지역본부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지역사회운동 노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그 사업장 인단협 투쟁에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공간인 지역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지향에 따라서 노조 일상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에서 새롭게 다르게 살기, 뭐 굳이 얘기하면 지역 생활문화 공동체를 지향하는 활동들을 지역사회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조직 조직화도 당연히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2010년 1월 25일이죠. 만들어지자마자 케이블 방송 CNN 지부로 결성을 했는데, 케이블 방송이잖아요. 지역 방송인데 지역 방송으로서 지역 주민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양한 지역에서의 여러 활동들이 저런 지향이 입각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조직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2013년 2월 13일,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케이블 방송의 CNN 협력사회, 그러니까 간접공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죠. 거기 노동자들이 조직이 됐고, 한 달여 뒤에 팁으로 되어 있는 그 협력사 노동자들도 이제 이어서 조직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케이블 방송 노동자들은 무수히 많이 노조 결성을 시도했죠. 근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의 SO에서 일부 지역 방송에서 노동조합이 존재하긴 해요. 존재하긴 하는데 그건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조직화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패 유의를 보면 CNM은 24개 협력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팁으로도는 48개, CJ 할로비전은 그거보다 더 많고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외주 업체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개 업체에서 노조 결성을 시도하거나 만들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이제 탄압에 의해서 와해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업계 전반적으로도 노조 필요성을 느끼지만 해도 되겠냐라는 그런 폐쇄의식이나 그런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돌파구가 됐던 게 2010년도 1월 25일 CNM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에서 승리했던 게 계기가 됐습니다. 8개월 동안 교섭을 했고 35일 동안 파업을 했거든요. 근데 파업 32일차까지 단 한 개의 조항도 타결을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를 깨는, 와해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사측이 나왔죠. 어쨌든 그거를 뚫고서 이제 32일째 처음으로 회사가 사장이 교섭에 나와서 이제 그만 타결합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3일 만에 타결을 한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승리를 하면서 2010년도에 노조 만들어지니까 회사가 알아서 8% 인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합의한 게 뭐냐면 동종업종 수준의 임금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동종업종에 비해서 CJ 한로비전이나 이런 데 비해서 임금이 한 30-40% 낮았거든요. 그래서 3년간에 걸쳐서 10% 이상 임금 인상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전파가 되기 시작했죠. 일단 CNM의 협력사 노동자들한테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노동조건 개선했다더라 라는 것들이 전파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CNM 지부, 그러니까 정규직 노조 간부들과 여성 조합원들은 소식 전파를 넘어서
적극적인 노조 필요성에 대해서 알리고 또 협력사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배경이 된 거죠. 2011년도 초부터 본격적으로 조직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서울 남동 지역에 협력사 24개 중에 오렌지, 대성, K 여기를 먼저 조직 사업이 들어갔죠. 근데 이제 2년 동안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 길어지면서 말하자면 노조 준비 모임 주체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직하는 사례도 발생을 했고, 오렌지 같은 경우는 내근직 여성 노동자들이 권고사직을 당하고 거부하니까 이제 부당 전직 당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넘어서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직 사업에 돌입을 해서 이제 본주하고 CNN 지부가 협력사 노동자 조직 사업팀을 구성해서 권역별로 노조 준비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보안을 중요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권역별로 보안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과반수 이상 협력사의 조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시점, 그게 이제 2012년도 12월이죠. 이때 전체 준비 모임을 구성을 해서 2013년 3월, 작년 3월을 목표로 주체 확대 사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이제 포괄적으로 인지를 하는 수준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과정이 벌어져서 한 달 앞당겨서 2월 13일 날 노조를 결성하고 공개 활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만들기 전에 사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실태조 전화 요구안, 그래서 농장 만들면 특별 부도감도 요구하고, 이제 여타 이제 그 사회시민 단체가 공대에 구성하고 예상되는 사측의 시나리오에 맞춰서 모든 대응들을 준비를 한 다음에 노동조합을 결성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공개활동 돌입하면서 주도권을 잡고 공세적으로 조직과 투쟁을 전개했다.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작년 8월 달에 저희가 한 2일에 걸친 준법투쟁, 그 다음에 2일에 걸친 변곡파업, 그 다음에 업체별로 따라서는 이제 악질 협장 있는 데는 이제 업체별 또 그 투쟁 이렇게 전개하면서 대략 8월 달에 다 인단위 투쟁을 완료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악질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던 3개 업체는 업체를 교체, 그래서 새로운 업체로 바꿨고요. 어쨌든 그래서 총 저희가 따낸 게 먼 처음부터 따낸 게 55억입니다. 50억은 노동조건 개선, 5억은 복지기금 이거 받았고, 그래서 대략 보면 월 평균 32만 원 인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종의 동종업종으로 도미노 조직하죠. 그러니까 CMA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자를 만드니까 티브로드 노동자들이 이 파급력과 영향력에 의해서 노조 상담을 받고 한 40일 만에 이제 티브로드까지 노동자를 만드는 그런 그 동종업종 조직이 확대됐고요. 이거 외에 LG 유플러스나 SK 이 브로드밴드나 CJ 할로비자나 노조 상담이 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거는 속도 조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검사를 안 하고 좀 더 준비하면서 올해 다른 이제 사업장은 조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도미노 조직화와 노조 자체적으로 속도 조절이 같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직 경감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조직화 특성 및 시사점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저희가 나름대로 세운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반수 이상 조직화가 가능할 때 노조를 결성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 만들기는 쉽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업 단위 노조에 가입하거나 무조건 2인 이상 소수라도 만들기는 쉬운데, 중요한 거는 노조를 사수 강화 확대하는 걸 초점으로 갖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아예 만들지 않는다가 원칙이었습니다. 절박함과 당위성은 있지만 힘이 없으면 소수 노조로 전락하거나 이제 노조가 무력화될 수뿐이 없겠죠.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철저히 준비한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아예 만들지 않는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승리하는 조직화, 투쟁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과반수 이상 조직화할 때 했는데, CNN 같은 경우도 24개 협력사 중에서 12개 이상의 조직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조직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근직 여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 권고사직 당하고 등등했는데 그때 그 내부적으로는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되냐, 노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남동 권역이라도. 근데 이제 전반적인 결론은 이제 아프지만 그 이후에 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넘어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직하는 주체 발생할 때도 생각했던 거는 동종 업종으로 이직이기 때문에 이건 불씨를 확산하는 거다. 그래서 이건 우리한테 오히려 이로운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2년간의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만들었을 때 정규직 노조가 있는 데다가 비정규직 노조의 협력사 다수가 조직되니까 회사가 그때 나온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나온 건 뭐냐면은 정규직화만 요구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노동조건 개선이나 뭐 등등 노조 운전 이런 걸 다 하겠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힘에 의해 쓴 거죠. 어쨌든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희망연대 노조에서 조직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는 것은 사람과 조직을 남기는 투쟁입니다. 그 조직 투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결과는 다양하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 틀린데 이 조직과 성과를 남기는 경우도 있지만 의미를 남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과 투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통신계약직 투쟁이에요. 2010년도에 농장이 만들어져서 그때 2월달에 노조 상담이 왔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노조를 만들었고 정규직 노조와 조직 대상이 중복되기 때문에 10월달에 노조 설립 신고 필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10월달부터 파업 투쟁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IMF 직후거든요. 그래서 정규직도 몇천 명씩 이제 명예퇴직, 구조조정, 정리해고 당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 유지보수 설립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7,000명이었어요. 근데 그때 1,200명의 노동자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파업투쟁 들어갔는데 1월달에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었어요. 뭐냐면 제 오랜 노조 활동 경우를 보면 이거는 작년에 전성하는 투쟁이다. 힘의 역관계에서. 그러면 작년에 전성하는 투쟁 할 거냐, 아니면 조직을 남기고 사람을 남기고 그래서 이유를 계약하느냐. 그러니까 계약직에서 도급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기로에서 그때 저희 판단은 어쨌든 작년에 전성하자 였습니다. 그래서 517일간의 파업투쟁을 했죠. 결국 사람 조직 다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투쟁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비정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됐거든요. 이게 쟁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통신계약직 노조의 투쟁들이 비정규 문제를 민주노총의 중심사까지 전력까지로 했던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투쟁들이에요. 그런데 그 개인들은, 그 조직은 사람과 조직을 남기지 못했죠. 어쨌든 하다 보면 패배할지라도 이제 싸우는 투쟁이 있는 거죠. 소수만 남을지라도 싸우는 투쟁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재능교육 교사노조 투쟁이나 어디죠 기lum 투쟁이나 다 이제 그런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투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람과 조직을 남기는 투쟁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구에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당장의 목표로 하느냐, 아니면 고용 유지와 개선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조직을 유지 강화 확대시키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이게 상충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상충되기도 하죠. 그래서 희망연대 노조는 어쨌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요구와 성과는 많이 남길 수도 있고 적게 남길 수도 있다.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할 수 있는 거고요. 후년에도 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사람과 조직이 아니야. 그래서 조직 투쟁 과정에서 가능하면 유연성을 많이 발휘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KB키베트 투쟁에서도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요구를 내걸었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제 노동조건 개선, 고용보장. 그러니까 이게 외주업체잖아요. 원청하고 합의한 건 뭐냐면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은 승계한다. 이렇게 1차적으로 합의를 본 거죠. 합의를 받고 정규직화는 향후 수년간에 걸쳐서 단계적 과제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장도금이나 이런 문제로 법적으로 걸기보다는 현장을 강화하면서 조직을 확대 강화하면서 현장의 힘으로 투쟁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돌파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조직을 남기기 위해서는 가능한 장기 투쟁은 필요합니다. 근데 누가 장기 투쟁하기 쉽겠습니까? 그거는
하지만 어쨌든 장기투쟁을 피하는 방향으로 어쨌든 노력을 한다. 장기투쟁하면 소수가 남을 뿐이 없거든요. 다수의 노동자들은 이탈을 하죠. 그리고 동종업종 노동자들한테도 제가 보는 경험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반 노동자들이 이제 5년, 6년 장기투쟁에서 나도 내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쟁취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들은 없거든요. 이게 부정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능한 장기투쟁은 피하고 그러려면 벼랑 끝 전승은 가능한 피한다. 그래서 희망연대 노조는 항상 투쟁 수단이 남아있을 때 합의를 합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런 각오로 싸우지만 각오로 모든 걸 대비하지만 그 전에 우리 수단이 충분히 남아있을 때 우리가 주도해서 우리가 시점을 선택해서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타결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합원들하고 토론하잖아요. 근데 조합원들한테 충분히 얘기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조합원들의 압도적 그 찬성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약간 요구나 이런 것들은 미흡하지만 그거는 이후에 얼마든지 조직을 강화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런 전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마무리 시점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겁니다. 그 항상 현장의 힘, 당사자 주체의 힘, 그건 이제 재미행위로 나타나죠. 가장 높은 수위는. 하지만 사회적 힘이 같이 결합되어야 된다. 노동자의 진정한 힘은 현장의 힘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사회적 힘과 결합됐을 때 진정한 노동자의 힘이 나온다. 필승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결성 전부터 사회적 힘을 준비를 합니다. KBG로 2년 동안 준비하면서 사전에 사회시민단체와 케이블 방송 공공성과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이 이것과 관련돼서 노조 만들어지기 전에 준비를 했고 노조 만들어지면서 바로 이제 사회적 힘이 결합되는 그런 투쟁들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어서 각 지역별 공들이 지역 방송이니까 케이블 방송이니까 공들이도 추진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KBT 같은 경우가 한 40일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회적 지지와 연대, 그 다음에 희망지하처 이렇게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넘어야 할 지점은 뭐냐면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쟁점이 안 됐어요. 그죠? 왜냐하면 참 그렇게 투쟁을 오래 한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의 제기는 여기가 본격적인 투쟁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다른 장기 투쟁 사업도 많은데 이게 사회적 연대가 붙겠냐 이제 사회적 힘이 결집되겠냐 이런 것이었어요. 워낙 그 투쟁 사업장들이 많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키기가 어렵겠다.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 얘기는 상황이 심각해져야 또 사회적 연대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직투쟁에서 이런 거는 좀 달리 좀 생각을 하자. 꼭 장기투쟁 가야만 사회적 힘이 붙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승리하는 투쟁을 위해서 사회적 힘이 붙고 그리고 이게 모범 사례로 이제 파급력이 있게 다른 쪽으로 확산되는 이런 방식도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성은 뭐냐면 이제 저희는 기본적인 노조 지향이 이제 더불어 사는 삶 아래로 향하는 운동입니다. 다른 노동자도 다 이런 지향도 갖고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지향 속에서 말하자면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조직하는 CNN 지구가 결성된 날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 사수 강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조직화를 염두에 두고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일간 파업이 장기화되고 동작하면서 저희가 하루주점 기금 마련을 하루주점을 했는데 그때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한여성 노동자들도 이제 목적의식적으로 하루주점에 오게 있어서 그런 거를 좀 같이 좀 공감하고 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한다던가 어쨌든 다양한 형태로 노력을 했고 2011년도부터 목적의식적으로 조직사업 전개했고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2년 만에 KB지구를 건설할 수 있었죠. 근데 정규직 우리 간부 여성 조합원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희망연대 노조 지향을 계속해서 조합원들하고 이제 교육하고 토론하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일터와 지역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을 하는데, 일터에서는 비정규직 조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토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함께하는 이제 생활문화 연대 운동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3토에서는 저희가 2011년도 CNN 지구와 인단협 합의를 하면서 사회보험기금을 3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서울, 강동, 송파, 성북, 성동, 용산, 구로, 남양주 지역에 아동 청소년,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연대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2013년도까지 4억 5천을 확보해서 진행을 했고, 올해는 6억 원을 더 추가해서 확보를 해서 서울, 노원, 강북, 강서, 경기, 안산, 안양까지 이제 취약계층의 아동 청소년 사업을 진행을 한 거죠. 근데 저희가 요구할 때 원칙으로 정한 거는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추진한다. 왜냐하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희망연대 노조가 조성한 기금을 가지고 함께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고, 우리 조합원들이 일주체로 함께 결합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동 청소년 사업에서 출발하지만 다양한 생활문화 연대로 지역사회와 연대의 폭을 높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 이 의미는 이 자체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 노동조합이 지역사회와 함께 생활문화 연대를 한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생활문화 연대 전략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생활문화 연대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투쟁할 때 지역사회가 우리가 함께한다. 케이블 방송이니까 지역 주민이자 지역 시청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쟁할 때 함께한다. 말하자면 사회연대 투쟁 전략이다. 이러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지역과 호흡을 하면서 신뢰를 쌓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동네 노동자 조직화입니다. 그러니까 영세소기업, 동네 노동자, 그리고 청년 노동자 조직화. 아동 청소년 사업을 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성장하거든요. 저희가 아동 청소년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맡고 있는 부분은 노동인권 교육이에요. 아이들.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럼 아이들이 성장하면 희망연대 노조의 청년 노동자, 청년 조합원으로 조직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사업을 하면서 또 동네에 많은 동네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영세소기업 노동자는 진짜 조직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 한 10년 이상 사업을 해야 동네 노동자 조직화 할 수 있는 지역의 신뢰와 기반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조직 전략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전략을 염두에 두고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직화를 했는데, 조직화 이후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향후 발전 전망이랑 과제를 보면, 저희는 조직화 자체가 아니라 어떤 조직화 인가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만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조직화에서 어떤 조직화지, 어떤 주체지, 그거는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생략하면, 희망연대 노조 지역사회운동노조를 진행하잖아요.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주체,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활문화 연대를 실천할 수 있는 주체, 그 주체 형성을 중요시하게 본다는 거죠.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동종업종으로 조직 확대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금 속도 조절을 했어요. 근데 올해 이제 다른 동종업종의 다른 노동자들을 조직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케이블 방송이나 통신 쪽.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통신 비정규 노동자 그 투쟁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쪽 통신 쪽 노동자 조직화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미를 두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말하자면 올해 이제 도미노 조직화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 노동을 가치 있게 하는 사회 공공성 수행을 진행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케이블 방송이잖아요. 케이블 방송이 원래 이제 지역 방송, 주민 방송이죠. 원래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95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공중파가 담아내지 못하는, 공중파가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는 없잖아요. 담아내지 못하는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내라 라는 취지에서 이제 지역 유선 방송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의 소통과 공감의 장 제공, 그리고 지역 기득권청 감시, 풀뿌리 지역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이렇게 지역사회 기여하라고 했는데 이게 왜곡이 됐습니다.
초기에는 대기업 진출을 다 제한했어요. 그래서 지역 기업들한테 이 SO 허가를 내줬거든요. 근데 IMF가 오면서 경제위기가 오면서 이제 규제를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광그룹, CJ그룹, 그 다음에 MBK 맥컬리 4개 투기 자본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지역성과 공공성은 사라지고 오로지 이윤 추구 탐욕의 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 삭감, 비용 절감 1인 제작 시스템, 영업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종속 이렇게 원래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화 유의하고 있는 거는 이 케이블 방송의 우리 조합원들이 내 노동을 가치 있게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이 될 수 있도록 케이블 방송 지역성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을 지역사회와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인데요. 이거는 그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이거 별첨 자리에 나와 있거든요.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기 안 한 것 중에 하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모색하는 것. 간접고용이 크게 보면 사내하청이 있고 이제 내주업체 그러니까 이제 위장두급 문제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서비스가 그렇고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렇고 통치 쪽 노동자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이제 공동의 힘을 모아서 이제 공동 요구를 내걸고 대응을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모색의 지점이다. 올해 사업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자면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조직화보다는 조직화 자체보다는 어떤 조직화인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희망연대 노조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고. 근데 이 사업은 10년이 걸리는 사업이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지향을 실현하려면 우리 조합원들이 여러 가지 의식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삶 문화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이게 몇 년 안에 안 된단 말이죠. 저희는 이거를 10년은 걸리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굽이굽이 많은 과정들이 있다. 이제 올해가 5년 차거든요.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직은 무궁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런 지향을 가지고 아직 초반 시작에 불과하지만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